그렇다면 가장 실패율이 적고 효과적인 피임법은 어떤 것일까? 10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1년간 특정 피임법을 사용하게 한 뒤 피임법별로 실패율을 살펴봤다. 조사 결과 아무런 피임 기구를 사용하지 않은 지뢰 사정법의 실패율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콘돔을 사용했을 경우였고 자궁 내 장치가 콘돔보다 더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실패율이 가장 낮은 피임법은 먹는 피임약이다. 먹는 피임약은 실패율도 적지만 골반염증, 난소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게다가 월경 과다에 의한 빈혈, 생리통 등 생리증후군까지 예방할 수 있는 비교적 안전한 약이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먹는 피임약에 대한 국가별 선호도를 조사했는데 가장 높은 복용률을 보인 것은 유럽 국가들이다. 반면 한국 여성은 2%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아시아 국가인 싱가포르와 비교해보더라도 현저히 떨어지는 수치다. 우리나라에 처음 피임약이 들어오게 된 그 1960년대가 고용량 피임제가 생산되던 시절입니다. 그러나 80년대 이후부터는 용량이 거의 5분의 1 이하로 줄어드는 저용량 피임약의 시대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옛날 처음에 들어왔던 피임약이 갖던 어떤 부작용들은 지금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절 때부터 생각했던 어떤 호르몬제에 대한 그런 막연한 생각들이 지금도 이렇게 인구에 회자되면서 그거를 기피하는 현상을 이루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경구용 피임약 경우는 매일 하루에 한 알씩 3주간 먹고 1주간 휴약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 매일 하루에 한 알씩 먹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귀찮아 하시거나 또는 자주 잊어먹는 그런 생활 패턴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점들에서 경구용 피임약 사용률이 저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먹는 피임약을 피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고혈압이나 당뇨, 간염, 정맥 혈전증이 있거나 중증의 간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는 다른 피임법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35세 이상의 흡연 여성, 자궁암이나 유방암 병력이 있는 여성은 먹는 피임약을 이용하기 전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먹는 피임약 외에도 최근 다양한 피임법들이 등장하고 있다. 자궁 내 장치의 일종으로 기존의 단점을 보완한 자궁 내 호르몬 시스템이 그중 하나다. 자궁 내 호르몬 시스템은 황체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이 매일 일정량 자궁 내에만 분비되는데 자궁 경부의 점액을 끈끈하게 해 정자가 자궁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차단한다. 동시에 자궁 내막을 얇게 해 수정란의 착상을 억제한다. 효과가 뛰어나 여성 불임 수술과 맞먹을 정도다. 장기간 피임을 원하면서 출산 경험이 있거나 또는 어떤 임신 경험, 중절로 이어지더라도 경험이 좀 있어서 자궁 내 장치하기에 부담감이 없는 분들이 경구용 피임약과 같은 그런 것에 잘 적응을 못 하시는 경우면서 장기간 피임을 하길 원하고 성관계 횟수가 잦은 경우에 아이디얼한 이상적인 피임 방법입니다.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피임법들. 그렇다면 피임은 여성들만의 몫일까? 올해 38살의 유병관 씨, 2년 전 정관 수술을 받은 후 다시 비뇨기과를 찾았다. 정관 수술을 결심하기까지 유병관 씨도 일반 남성들과 같은 오해를 가지고 있었다. 안내 양식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다른 부작용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많이 조금 걱정은 됐었는데 받고 나서는 다른 부작용 없이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는 상태고요. 둘째를 가질까 해서 보건수술 결정하게 됐습니다. 정관 수술은 더 이상 아기를 원하지 않을 때 남성이 피임을 실시하는 영구적인 불임 시술 방법이다. 정관 수술은 정관을 잘라 정자의 이동을 차단하는데 여성의 난관 수술과 달리 원할 때는 언제든지 복원이 가능하다. 끝을 묶게 됩니다. 또 그러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기혼 부부들 가운데 난관 수술을 선택한 경우가 더 많았고 정관 수술은 그 절반 수준이다. 훨씬 더 간단하고 효과적인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남성 피임의 비율이 낮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피임에 대한 책무를 주로 여자한테 지우려는 그런 사회적인 경향 때문인 걸 생각이 됩니다. 또 남자들이 남자 정관 수술에 대해서 또 오해를 가져서 정관 수술 후에
성기능 저하나 소실이 올까봐 걱정하는 데서 기인한 것입니다. 이는 올바른 피임에 대한 확산을 막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7살의 사내 아이를 둔 34살의 최은주 씨. 2년 전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의 터울을 두기 위해 피부 이식형 호르몬 시스템 피임 수술을 받았다. 4cm 크기의 성냥개비 모양의 봉을 팔 안쪽에 이식하는 방법으로 황체 호르몬을 서서히 방출해 난소가 난자를 배출하는 것을 억제시킨다. 한 번 이식 후 3년의 피임 효과를 볼 수 있다. 아기 낳고 이제 마땅하게 이제 바로 연이어서 낳을 생각은 없고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봤는데 그 방법들이 대체로 다 그 순간순간 신경을 쓰거나 아니면 매일 약을 먹어주거나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 바쁘고 또 사소하게 신경 쓸 일이 많기 때문에 그것까지 신경을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해서 장기간에 이제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그래서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도 얘기를 듣고 그래서 지금 우리 남편 출근했는데 남편하고 이건 신혼여행 가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남편하고 저하고 지금은 유일무이한 우리 아들하고 이렇게 셋이서 살고 있어요. 자신의 몸에 맞는 효과적인 비법을 찾는 것. 미래를 위한 계획이며 여성의 건강을 지키는 길이다. 피임에 대한 의지와 비법에 따른 장단점과 후유증을 고려해 내 몸에 맞는 비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신혼부부일 경우는 피임 효과가 높은 경구용 피임약이 알맞고 자녀들 간의 터울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자궁 내 장치가 도움이 된다. 그러나 아직 출산의 경험이 없는 여성이나 골반 감염의 위험이 있는 여성에게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콘돔 등 일회용 피임법은 성관계 횟수가 적은 주말 부부에게 효과적이다. 붉은색 하면 일반적으로 정열을 떠올립니다. 붉은색 과일 역시 정열적인 힘을 갖는데요. 특히 복분자나 토마토는 성기능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붉은색 과일은 건강을 지켜주는 뛰어난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 이 시간 여름기획 컬러과일 건강법 태양의 선물 빨강편에서는 이 정열을 상징하는 빨간색 과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그 안에 담긴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